영양진단하겠습니다. 영양진단 결과 업데이트를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 지났는데 추미애는 9월 17일 날 2년 전이죠. 69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년 뒤에서부터 추미애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재명도 뭐 여러 번 내가 강의를 했고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하고 추미애하고 뭐 이낙연하고 여러 사람 많이 했는데 추미애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치권 주변에 있을 뿐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2023년 7월 5일 날 추미애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137강에서 했습니다. 추미애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왜 APM 지수를 69, 이게 엄청 높은 거거든요. 60 넘으면 그 헌법기관의 장을 할 수 있는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또 변호사하고 판사도 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 또 헌법재판소장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69 정도면. 당 대표 시절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정치권에서 추미애가 당 대표로서 박근혜 탄핵을 주도했고 군사 쿠데타 예비 음모를 주도했던 기무사 조현천에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고 당을 잘 이끌었어요. 그 결과 당원들도 많이 늘었고 뭐 한 십수만 명이 그 추미애 때 확 늘었어요. 당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성장했어요. 추미애가 조직을 맡으면 그 조직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이낙연이 맡으면 그 조직은 쪼그라들어요. 추미애가 쫙 올려놨는데 이낙연이 맡은 후에 쫙 올려놨던 것을 잘 유지한 게 이해찬이었어요. 그런데 이해찬이 넘겨줬잖아요. 이낙연한테 180석 만들어주고 이해찬이 180석을 만들어주고 이낙연에게 넘겨주는데 이낙연이 맡으면 그 조직이 쪼그라들어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답답한 조직으로 바뀌었죠. 그 원인은 문재인 자신과 이낙연 때문이었어요. 민주당은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보다 지지율도 낮은 정당으로 변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추미애 책임이에요? 아니면 문재인, 이낙연 책임이에요? 내가 왜 문희임 노조 얘네들이 국가를 망친 애들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 대표 시절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이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기가 각오를 하고 이게 무릎이 약간 안 좋아요. 추미애가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뭘 껴요 이게 여기다 다리에 이게 아프지 않도록 단단히 다리를 끼고 인사청문회에서 각오를 얘기합니다.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두 번 수사 지휘합니다. 한동훈과 채널의 이동재 기자가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것. 그다음에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을 배제시킨 두 차례의 수사 지휘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징계위원회를 주고 거기서 했는데 뭐 말이 맞죠.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돼서 윤석열이 승소합니다. 본안 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승소합니다. 주요 사건 재판부의 성향 분석 문건이 작성 배포해서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런 것들 제2징계사유고 제3징계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동과 위신송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제3징계사유 뭐 위신 손상시키고 부적절한 언행한 거 그거 빼고 제1징계사유 뭐야 이게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작성 배포한 거. 두 번째 채널A 사건 감찰방해하고 수사방해한 거. 이 두 가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결을 면직시켜도 된다.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1심 판사에서.
이거 말고도 많아. 조조한 게 많아. 그러니까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이 아주 비리 덩어리야 막. 그런데 이게 큰 거 5만 원짜리 두 개가 딱 나타나니까 판사가 보더라도 이건 면직 처분해도 돼. 이렇게 판단한 거란 말이야. 행정법원에서. 물러서지 않는 진심.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 이 사람이 그 추미애는 옳고 그름이 아주 분명해요. 매사 그래. 그런데 추윤 갈등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 추윤 갈등이라는 걸 누가 만들었냐? 친문 세력이 만든 거예요. 그것을 받아쓴 데가 어디냐? 조중동이에요. 조중동이 십자포화를 내는 거야. 추윤 갈등.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되도록 만든 것은 추미애다. 추미애가 결국은 추윤 갈등으로 해서 윤석열을 키워줬다. 다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누가? 친문 세력이. 자료를 봐. 그게 왜 내가 이렇게 지금 목놓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지. 그게 이낙연이 만들어내는 얘기야. 이낙연과 이 똘마니들이 있잖아, 쭉. 조국은 내가 친 사람이야,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대통령 되는 길에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사람은 다 쳐내고, 어떤 식으로라도 다 쳐냅니다. 그게 이낙연이 하는 짓이죠. 윤석열이 하는 짓이고,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캠페인을 쫙 돌잖아요. 그 연단에 올라가서 그 유세를 하잖아요. 막 자기도 뭐 누구야 마음에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지. 뭐 이재명을 찍어달라고 막 그런데 유세단이 단에 올라가서 유세단이 여러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추미애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유세단에 올려 세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추미애를 배제시켜요. 누가? 이낙연이. 추미애가 뭘 했어요? 대선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경선 내내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경선을 할 때 항상 추미애가 까는 게 있어요. 이낙연을 깝니다. 대장동. 대라. 그 증거를 대라.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증거를 대라. 이재명이 직접 하지 않고 추미애가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죠.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는 대장동 몸통이 뭡니까 이재명이라는 사실을 거기 확신하다고 싶이 했어. 그러니까 수사하라. 즉시 수사라고 막 문재인이 지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이 저수지를 가지고 있다고. 대선 준비할 자금으로 하여간 수백억에서 뭐 1,000억이 넘는 저수지를 대장동 저수지가 그게 이재명 거다. 청와대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수사 빨리 해라. 나와야지. 안 나오잖아. 근데 끝까지 저 짓을 하고 다녀요. 추미애는 옳고 그름이 분명해서 그걸 했는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추미애 자기 단기 필마로 항상 다녀요. 자기는 패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추미애는. 그런데 대중성이 있어요. 왜? 항상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거를 확실하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내 잘못이다. 그리고 사죄를 합니다. 그걸 확실히 보여줘요. 그래서 삼보일배 때문에 무릎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삼보일배를 광주 금남로에서 망월동까지 한 15km 되는 거를 2박 3일이니까 3박 4일 동안 삼보일배로 가느라고 막 쓴 책을 보니까 김민웅하고 썼는데 김민웅하고 쓴 대담집을 보고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를 안 줘. 유세. 그 이재명을 위한 유세단에 가담해서 자기가 유세도 하고 싶은데 그걸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다녀. 어떻게 다니냐? 이렇게 다녀. 이재명. 나를 위해 이재명 찍으라고 원주에 가서 합니다. 자기 고향 대구에 가서 이재명 찍으라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유세단을 자기가 혼자 만들고 전국에 다닙니다. 청주에 가서 또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찍어달라고. 여수에 가서도 이재명 찍어달라고.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 추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추미애가 조국 정치하라고 그랬다고. 추미애가 문파래. 친문 세력이래. 아유, 이런 빌어먹을 놈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어, 지금. 지금 무식하면 그냥 무식한 채로 그냥 이 뉴스나 하면 되지. 뭘 안다고 떠드는지 난 그거. 그러니까 그게 지나온 삶을 봐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추미애는 69 정도 APM 지수가 나왔어. 2년 전에 이미. 유시민이 60으로 코딩했어요. 60 정도는 돼요. 장관 이상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장관을 하면 잘해. 유시민이 실제로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잘했어요. 유시민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삑사리를 내서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앞에서는 침묵하잖아. 유시민이. 이제 그런 잘못 빼고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김어준이도 문재인 앞에서는 침묵해. 어떻게든지 문재인을 띄워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국 띄워주듯이 띄워주지 막. 조국 밤낮 띄워줘봐야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이제 내가 조국 코딩 하겠지만 몇 가지만 보고도 이 친구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추미애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9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진단하면서 확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김진표, 김명수 대법원장, 윤석열 마이너스 5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113까지 빠집니다. 100을 넘어서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미애 업데이트한 결과를 봅시다. 우선 추윤 갈등 프레임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 추미애는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문재인의 윤석열을 대하는 잘못된 행태에서 그 비화를 공개합니다. 여러 가지 공개하죠. 그런데 더 큰 일은 장편 소설을 씁니다. 장하리를 발표해서 문재인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포함한 친문 핵심 세력에 의해 자행된 거짓과 조작의 행태를 독자들에게 폭로합니다. 이 책이에요. 내가 이 책 여러분들한테 꼭 읽으라. 203강에서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장하리 본인이 장하리예요. 장하리. 자기가 장하리예요. 그 다음에 용건석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읽어보면 흥미진진해요.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장편 소설이 됐는데 사실은 그냥 실화죠. 실화들이에요. 자기가 겪은 것. 남인영 실장, 여기서 남인영이라는 것이 누구야? 노영민. 다 비슷비슷하게 해서 이름은 다 바꿔서. 남인영, 1년 후 남인영 실장은 용건석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야권의 대선 후보를 확정되고 지지율 1위를 달릴 때 당시 다시 인터뷰를 했다. 용건석이 처음부터 배신의 칼을 뿜었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예상이 엇나가자 뒤늦게 그는 용건석이 대통령과 자신을 속였다고 붕괴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 면집 때 자신이 들은 말을 꺼냈다. 당시 4명의 후보 가운데 용건석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향에 찬성은 물론 오히려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견을 보이며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후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남인영이 그러니까 노영민이 얼마나
칠푼이 같은 인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 속였는데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야. 그거 말고도 우리가 뭐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친문 세력, 문재인과 그 친문 세력의 이 칠푼이 같은 행태가 말도 안 되는 행태가 그 거짓과 조작의 행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놀랍죠. 제목이 장하리.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 그래서 이 장하리 소설만으로도 이걸 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추윤 갈등 프레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라는 거야. 친문 세력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싹 빠져나가서 책방하는 이 행태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지.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서의 명성을 확보합니다. 뭐 1순위지. 압도적인 1순위지. 하남 갑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당선이 돼서 완전히 추윤 갈등 프레임을 벗어납니다. 추미애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한 사람도 없죠. 자기가 어떻게 추윤 갈등이란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질곡에 허우적거리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합니다. 대단한 힘이고 대단한 역량이에요. 그런데 압도적인 1등 후보였던 국회의장 후보 추미애가 우원식의 새치기 형태로 새치기를 하는 바람에 국회의장직 담임이 불발됩니다. 뭐 본인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 어떻게 그 투표는 끝난 거니까 선거는 끝난 거니까 당 지도부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구상하는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69에서 78로 올라갑니다. 78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